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 일해서 500에서 한 700 정도의 순수익을 벌고 계시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큰 순수익인 것 같아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시자마자 이제 말도 안 되는 계약서 가지고 오셔가지고 너 나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3평짜리에서 네. 직원들 8명이서 등 붙이고 일을 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점심시간 1시간 동안 매출이 네, 안녕하세요. 최 사장입니다. 네, 오늘도 공간으로 수익 내고 계신 우리 고수분들 초대해서 하는 고수 초대서 그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정말 관심 많으실 것 같은데요. 스터디 카페를 정말 잘 운영하고 계신 우리 이루밍 브랜드의 우리 이정현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럼 대표님 그 무인 스터디 카페랑 유인 스터디 카페가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이 어떤 거예요? 말 그대로 네. 사람이 상주하지 않아서 네. 이제 무인 키오스크를 가지고 입퇴실이 가능하고 자리 좌석 예약이 가능합니다. 그럼 무인 스터디 카페는 사람이 상주를 아예 전혀 안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와서 청소나 이 정도만 뭐 며칠에 한 번씩 와서 청소를 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럼 이 스터디 카페 사업을 지금 대표님이 시작한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횟수로 4년 차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이전에는 요 스터디 카페 전에는 어떤 일을 좀 하셨었어요? 원래는 저도 직장인이었고요. 직장 생활을 하다가 네. 그 당시에 이제 유명했던 카페가 있었는데 그 카페 점주가 되었고요. 그 6년 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그럼 직장인은 어떤 직종에 계셨던 거예요? 저는 이제 여의도에서 수용 관련해서 이제 펀드 매니저 주니어 생활을 4년 동안 했어요. 4년. 그 일을 하다가 카페를 하기가 쉽진 않은데 저도 개인적으로 은행원을 하다가 고깃집을 해봤지만 네. 그 계기가 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여의도 생활이 이제 네. 엄청 일찍 나가고 저는 또 해외팀이어가지고 네. 블룸버그 사용하면서 이제 야근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네. 앞으로의 한 10년 뒤, 15년 뒤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 내 거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되게 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카페를 운영했을 때는 뭐 재밌는 에피소드나 저희 매장만 할 수 있는 이벤트를 엄청 많이 했어요. 10,000원당 그 응모권 하나를 드렸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상품에다가 네. 이제 응모를 하실 수 있게 했는데 그때 당시에 1등이 이제 호텔 1박 2일 숙박권인데 네. 서울의 특급 호텔 당시 한 50만 원 상당을 네. 이제 저희가 자체적으로 했었고 그리고 좀 재밌게 하기 위해서 여 사장님과의 식사권 우리 대표님과의 식사인가요? 특별사항에 넣었었거든요. 아, 네네. 근데 상당히 이제 1등만큼 조금 응모율이 높았다. 너무 아름다우셔가지고 저라서도 아주 줄 서서 좀 했을 것 같은데 굉장히 그 커피가 잘 됐을 것 같은데 카페가 그때 일매출이 혹시 어느 정도 나왔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3평짜리에서 네. 직원들 8명이서 등 붙이고 일을 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점심시간 1시간 동안 매출이 100만 원이 매일이었어요. 최대는 이제 300에서 보통 500까지도 찍었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혹시 카페를 하다가 어려운 점이나 건물주와의 어떤 이슈나 그런 것들은 없었나요? 사실 제가 오픈하고 나서부터 2년 동안 매일 전일 매출을 상회했거든요. 그 재미로 너무 힘들고 뭐 여러 이슈 상황이 많아도 버텼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거기가 이제 개별 분양 상가라서 그 빌딩의 반경 200m에 20개가 있었거든요. 그 안에서도 1등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서 지켜보고 있던 어떤 분이 갑자기 이제 주인이 바뀐 거죠. 그래서 저희 자리를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오시자마자 이제 말도 안 되는 계약서 가지고 오셔가지고 너 나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임대차 보호법이 바뀌어가지고 10년까지 보장이 돼요. 근데 제가 있었던 시절엔 딱 5년이었거든요. 매일매일 그 법이 개정되도록 빌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 저는 이제 5년에 끝났기 때문에 암담하긴 했는데 아쉽지만 좀 소송이라는 걸 진행을 하면서 6년까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무인 쪽으로 생각을 좀 돌리시게 된 계기가 되셨겠네요. 왜냐면은 저는 사실 제가 이제 만나는 고객들과 그 일이 너무 즐거웠고 직원들이랑 같이 함께 하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했을 뿐인데 저는 제 걸 지키기 위해서 그냥 노력했을 뿐인데 정말 처음으로 타인에 의해서 상상하지도 못할 그런 일을 겪다 보니까 좀 충격도 컸고 스트레스도 너무 많았고
사람을 좀 보기 싫어서 집에서도 좀 쉬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주도를 잠깐 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힐링의 시간을 가지면서 처음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그리고 그런 행복감이 있다라는 걸 처음 좀 느꼈었거든요. 그러면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앞으로의 이제 방향성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무인 사업을 알게 됐어요. 대표님도 직장도 다니고 그 이외에도 카페도 하시면서 좀 계속 경주마처럼 좀 달리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쉼도 좀 필요했을 것 같고. 맞아요. 그 무인으로 할 수 있는 거 요즘 정말 많잖아요. 뭐 아이스크림점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대표님이 스터디 카페를 선택하시기에 좀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네. 저는 교육과 다이어트는 영원한 숙제라고 생각하고 네. 변하지 않는 이제 투자처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는 누구나 이제 아끼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고, 무엇보다도 저는 또 교육 사업에 대한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딱 결합된 무인 스터디 카페가 제일 네. 적합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이 스터디 카페를 하나를 운영했을 때 시청자분들께서 좀 굉장히 좀 가장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당 평균 매출적인 부분, 순수익적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실 범위 내에서 좀 말씀해 주실래요? 네. 저희 하나미사점은 43평이에요. 43평이라는 거는 스터디 카페에서는 그렇게 크지 않은 평수이긴 하거든요. 네. 그렇지만 43평에서 저희가 좌석이 44석이 나와 있고, 그리고 4인실 이렇게 회의나 과외를 할 수 있는 스터디룸이 하나가 있어요. 저희가 매출이 이제 한 1200에서 1400 정도까지 나오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점주님이 500에서 한 700 정도 가져가시는데, 네. 뭐 스터디 카페 평균으로 놓고 보면 굉장히 큰 수익이죠. 그쵸. 이거는 스터디 카페뿐만 아니라 유인 사업에서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럼 비용으로는 지금 200만 원 정도가 빠지고 월세를 했을 때 뭐 300에서 350 하면은 뭐 500에서 700 그 정도 범위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점주님이 여기서 일하시는 시간은 어느 정도 들어가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업무를 보시는 시간이라고 해봤자 예. 청소를 제외하면 이제 관리 정도니까 뭐 1시간 정도고 청소까지 하시면 2시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 일해서 500에서 한 700 정도의 순수익을 네. 들고 계시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큰 순수익인 것 같아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평균 창업 비용이 어느 정도 될까요? 이 정도 순수익을 내려면? 무인 창업에서는 그래도 초기 비용이 조금 많이 드는 편이기는 해요. 예. 왜냐하면은 저희는 그 무인 키오스크 자체도 뭐 F&B에서 쓰는 키오스크보다는 네. 훨씬 더 많은 기능을 하기 때문에 비용 자체도 비싸고, 그리고 공간에 대해서 이미 이제 구역을 나눠서 그 설계를 하고 세팅을 하는 비용이 네. 비교적 조금 많이 들어가는 편이기는 해요. 네. 저희 이제 하나미사점 40평대 기준으로 예시를 들어드리면 한 1억 중반 정도. 대표님이 생각하셨을 때는 우리 직장인들도 부업으로 스터디 카페를 할 수 있는지. 부업으로 네. 하시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보통 흔히들 생각하는 게 카페를 오토로 돌려야겠다. 네. 직장 생활을 하면서 네.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치만 유인업에서는 사실은 그게 좀 한계가 있어요. 결국에는 뭔가 직원들에 대한 문제나 펑크가 일어날 때 결국엔 사장님이 뛰어나가야 되는데 네. 직장 생활하면서 정말 그런 변수가 생길 때 그걸 병행하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무인 스터디 카페는 아무래도 이제 비대면이 주가 돼서 CCTV나 아니면 카카오톡으로 채널 운대 이런 것들 전화 받는 거 네. 이거는 할 수 비대면으로도 있죠. 관리가 네.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네. 그에 비해서 수익률도 조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직장인들이 부업으로 하시기에 좋고, 특히나 저희 실제로 이제 점주님들 같은 경우는 부부이시면서 각자 직업이 있으신 분들도 많이 하세요. 그럼 만약에 직장인분이 9 to 6를 다닌다고 했을 때 6시 퇴근하고 와서 뭐 한두 시간 정도만 정리하고 하면 되나요, 관리가? 그럼요. 저희 점주님도 오전에 일찍 오셔서 청소하시고 출근하신 다음에 네. 뭐 이제 비대면 관리 하시다가 그리고 나서 퇴근하시고 나서 네. 한번 이제 매장 돌아보러 오시는 정도로 네. 하시고 계시고, 네.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루틴이 되고 어느 정도의 이제 도달을 하게 되면 청소 같은 거는 네. 이제 다른 분한테 맡겨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정말 이제 관리 차원만 명확히 해드리면 되는 부분이라 아무래도 편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잘 짜는 게 중요한데 그런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본사에서 많이 이제 지원을 해드리기 때문에 그냥 로드대로 편하게 점주님들 따라와 주시기만 하면
그게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하고 있는 그 원룸 단기임대랑도 비슷하게 네. 스케줄만 좀 이모님한테 전달하고 네. 청소만 좀 해놓으면 좀 네. 이쁘게 네.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 같네요. 편하게 하실 수 있으시죠? 사실 직장인들이 1억 중반 이 창업 비용을 모으기 위해서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대표님이 생각했을 때 이 초반에 이 시드를 이 정도를 모으려면 대표님은 어떻게 좀 모았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아무래도 네. 비용을 한 번에 네, 네. 하기는 좀 힘들지만 그쵸? 네. 저도 이제 그 3평짜리 매장을 10년 전에 했을 때 예. 월세도 그 3평짜리가 200이었고 게다가 제가 창업 비용도 2억 정도 사실 들었거든요. 네. 그렇게 따졌을 때 이 무인이기도 하고 수익률로 봤을 때는 사실 이 금액이 작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쵸. 수익률적으로는 좀 꽤 높은 금액이라고 생각을 네. 해서 아무래도 이제 대출이라는 대출. 레버리지를 네. 그 대출에 대한 부담이 최소한이 되실 수 있게 뭐 그런 부분을 이제 점주님 분이 하시면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어요. 저도 이제 은행 현업에 있을 때 오셔서 스터디 카페 창업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그런 분들이 오셔서 신용으로 대출을 먼저 받으셔가지고 나중에 잘 운영하신 다음에 좀 저금리로 해서 대환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 금리가 거의 절반으로 줄거나 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대표님이 그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스터디 카페를 운영하시면서 말썽을 피운 이렇게 고객분들이 있으셨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네. 아무래도 조금 조용해야 되잖아요. 네. 카페테리아에서도 좀 조용해야 되는 공간인데 그런 데서 이제 떠드는 이슈 사항이 있을 때 타포라고 요즘에 이렇게 목소리가 들리는 그 CCTV가 있어요. 고객들이 그거 모르고 있다가 좀 조용히 해주세요. 갑자기 이제 그 메시지가 딱 올리니까 놀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반대로 혹시 뭐 기억 남는 고객님들이나 이런 고객님 있으신가요? 제가 좀 기뻤던 거는 제가 원두를 네. 실제로 이제 로스팅한 원두를 납품을 해요. 네. 그런데 이거는 밖에서 사 먹는 커피보다 너무 맛있다면서 쪽지도 남겨주시고 저는 사실 이 공간도 중요하지만 그 공간에서 이제 취식하는 음식들 맞아요, 이런 것도 맞아요. 너무 중요하다고 중요합니다. 생각하기 네. 때문에 그런 게 실질적인 고객이 느끼는 차별화가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저도 스터디 카페를 운영해보니까 그런 간식이나 그런 것들이 기억나서 한 번 더 가게 되고 이런 네.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공간 사업이고 스터디 카페다 보니까 이 인테리어가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공부에 좀 집중할 수 있게 대표님이 좀 인테리어를 했던 그런 노하우가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실래요? 저희가 좌석수를 얼마나 배치하는지에 따라서 사실은 매출의 규모도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근데 단순히 그 좌석수만 많이 채우는 공간 설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동선도 잘 짜야 되고 그 주변 환경과 맞춰서 잘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예로 들자면 저희 하나미사점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도 이제 옆에 PC방이 있어요. 그래서 설계를 한 번 더 수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소음을 좀 방지하면서도 좌석수를 이제 집중존과 기본 좌석이 조화롭게 이제 이루어질 수 있게 짜느라고 설계를 다 뒤엎어서 바꿨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최상의 자리 배치, 공간 설계가 나왔는데 동선이 진짜 중요해요. 그 부분을 간과하면 안 되거든요. 무인 스터디 카페 제가 가본 데만 해도 브랜드가 정말 많은데요. 이게 사실은 요식업이나 이런 것처럼 맛을 잘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대표님만이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는 어떤 차별점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실래요? 저는 사실 공간을 가치 있게 올리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 이루밍 같은 경우는 사실 오감을 만족할 수 있는 공간으로 모든 걸 구성을 해놨어요. 그에 더불어서 사실은 소통이 가장 중요한데 미사점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그게 소통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보완, 수정이 되는 거고 본사 또한 점주님이 이제 원하시는 부분들 그리고 또 각종 매출을 위해서 저희는 이제 매월 리포트가 나가는데 여기에 기반해서 또 이제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어떠한 이벤트나 프로모션을 제안을 해드려서 자료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매출을 끌어올 수 있게 하고 고객과 소통할 수 있게 자꾸 이제 매장 내에 이제 비치를 하는 뭐 설문조사나 이벤트 이런 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죠. 이 가맹했다고 그냥 끝 이게 아니라 실제로 진짜 정말로 소통을 점주와 하면서 계속적으로 대표님께서 1대1로 이렇게 챙겨주시는 그런 게 있네요. 저도 프랜차이즈를 실제로 가맹 점주를 할 때 본사도와 이제 소통이 안 되는 게 정말 답답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시고 그런 것들 타파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나아가서 제가 앞으로 이제 구현하고 싶은 방향성은 이 단순히 공간에서 뭐 목표와 성취를 이루는 것도 있지만 정말 문화적인 공간이 되고 또 내가 이제 뭔가 어떤 강연이나 세미나나 그런 걸 들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네. 단순하게 그게 이제 또 로열티가 되는 것 같아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고 하잖아요. 네, 분산 네, 투자라는 네, 게 있잖아요. 네. 주식, 코인 다 하시고 네. 저도 다 해봤거든요. 네, 네. 해봤기 때문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저희는 고정비 싸움이잖아요. 보증금은 이제 한 5천 이하, 그다음에 월세는 뭐 250, 300 선을 잡으면 제일 좋을 것 같고 네. 한 건물에도 몰리는 경우에는 조금 지양하는 네, 편이에요. 그래서 이건 약간 꿀팁이지만 이 주변에 이제